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오를 일만 남아있다는 광고성 기사 자세하게 뜯어봅니다. 제가 평소 제 스타일대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뜯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10억 없이는 못 사요. 오를 일만 남았다는 분양가 청약시장 미래는 요 기사입니다.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 치킨 가격도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안 오른 게 없다. 그러니까 공사 원가도 오르고 다 올라가니까 분양가도 지금이 최저가다. 요런 논리인데 앞부분 치킨 가격도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여기서부터 삼류, 사류 소설 같은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분양가 상승의 이유는 여럿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이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자, 첫 번째가 공사비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금리 여파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가. 고금리 여파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논리적 근거 자체가 코미디죠. 주택시장 비교한 그림인데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정상적인 다른 나라의 주택시장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적인 국가의 주택시장을 보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소득의 시장입니다. 소득의 시장. 아파트 매매 가격 아파트 별로 없으니까 주택의 매매 가격은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월세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정상적인 시장이 다른 나라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한민국은 유동성 시장이죠. 어거지 시장입니다. 어거지 시장. 물 붓고 기름 붓고 장난질 치면서 유동성으로 물 높이 조절하고 거기다가 기름 높이까지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매매가 들었다 내렸다 장난치는 시장, 대한민국 시장인데 지금 핵심은 고금리 여파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고금리면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금리가 높으니까 유동성이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물높이 내려가고 매매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정설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기사 내용 자체가 억지죠, 억지. 분양가 상승의 이유 중에서 고금리 여파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국가들 유동성 시장이 아니라 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가격이 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매매 가격 내려가고 있는데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은 유동성 시장이라서 금리가 오르면 바로바로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론은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양가 상승의 이유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 상승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자재비죠. 자재비가 굉장히 높다. 인플레라서 자재비도 올라가서 공사비도 올라갔다. 요 논리인데 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가격 동향 첫 번째로 원유 가격 보겠습니다. 기름값 가장 영향을 크게 주죠.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전기료도 올라가고 그리고 석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품들, 화학 상품들의 화공 상품들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기름값 오르면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유 가격을 한번 보면은 지금 그래프는 10년짜리 그래프인데 지금 현재는 75달러 그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영상을 찍을 당시 요 자료를 만들 당시의 유가는 72달러 정도였고
대략 요즘 보면은 7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왼쪽 끝을 보면은 10년 전에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저점 찍었을 때 그때 원유 가격이 1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고유가였죠. 고유가였는데도 아파트가 저렴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엄청나게 저렴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금 자재비 폭등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 보면 지금 자재비 폭등 그 이야기는 1년 전 이야기입니다. 1년 전. 1년 전에 원유가 100달러, 120달러 갈 때 그때 이야기지 지금은 지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 요대로 가면은 점점 더 자재 가격은 하락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죠.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철광석 보겠습니다. 철광석도 지금 보면 10년 전 가격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철근 가격 폭등 1년 전 이야기죠. 코로나 때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죠. 자재비 상승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력은 항상 발전하기 때문에 건설 원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양가 상승의 이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이야기죠. 분상제가 사라지면서 분양가가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희망사항이죠. 건설사 희망사항이죠. 지금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미분양 2022년 8월 그때부터 2023년 올해 1월까지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분상제 있을 때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분양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올해 2월, 3월 숫자 조금 좋아진 그 지표가 지금 보이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만든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 생애 최초 뭐 요런 대출을 대폭 완화해가지고 실수요자 일단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듯 보이지만 결코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역전세난은 심화될 것이고 미분양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월, 3월 뭐 거의 미미한 변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분상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에 기다리면 분양가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응이라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응. 이 대답은 근거 없이 제가 던진 대답이 아닙니다. 분양가, 땅과 건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땅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은 리카도의 지대론을 생각하면 되죠. 리카도의 지대론. 언제나 진리입니다. 언제나 진리. 리카도의 지대론. 땅은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2020년 이후에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은 별 티가 안 나죠. 그런데 나중에 노인들이 어느 순간 많이 세대 교체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은 힘들죠. 150살, 200살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 되면은 엄청나게 땅값이 안정화 단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양가 중에서 땅값은
상승보다는 하락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건물이죠. 분양 원가의 상승 이유를 건물 공사비라고 했는데 건물 한번 보면은 자재 가격 지표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도 이랬습니다. 예전에도 2008년 전에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가격이 안정화되고 계속 반복되어 왔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건설 원가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건설 원가는 그렇게 급속도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고, 앞으로 어느 순간 로봇과 AI, 로봇하고 AI가 우리 생활에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건축 원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무시하고 일단 기사를 인정하고 일단 한 수 접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마구마구 앞으로 오른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이건 가정인데 만약에 건축비가 평당 1억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나중에 평당 1억이 된다. 그러면 50평짜리 아파트 짓는데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값이 0원인 저기 저 시골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5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 사면은 바로 이제 1년 지나서부터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원가가 50억이다. 그런데 아파트 수명이 50억이다. 50년이다. 아파트 수명이 50년이다.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감가상각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1년 거주비가 최소 1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면서 콘크리트 건물 안 짓겠죠. 콘크리트 건물을 아마 안 지을 겁니다. 특히나 자산으로서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석조주택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500년, 1000년, 1500년 버티는 석조주택, 건설 원가는 비싸겠으나 오히려 석조주택을 사람들 선호할 겁니다. 50평짜리 콘크리트 건물 50억에 짓는 것보다는 석조주택 차라리 짓겠죠. 조금 더 비싸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생각하는,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고 있는 일반 아파트들은 똥값이 될 겁니다. 누가 거기서 거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설 원가 상승이 전 세계적인 일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는 인구 증가하는 따뜻한 나라의 석조주택, 주택 투자 중에서 최고는 인구 증가하는 따뜻한 나라의 석조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최고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석조주택은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에 지어진 석조주택 아마 인기가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던지는 다음 질문, 신축 품귀 현상 더 심해진다.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면은 응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셨듯이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겠죠. 1년에 감가상각이 마이너스 1억씩 떨어지는데 그런 아파트를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특히나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돈이죠. 실거주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런데 1년에 감가상각 마이너스 1억, 투자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투자 아무도 안 할 겁니다. 투자는 절대 안 하겠죠. 오히려 그 땅값이 올라가고 건축비가 내려가야지 투자할 맛이 나는데 건축비가 오르면 땅값은 내리겠죠. 요거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지금처럼 60층 건물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모두
서울에 다 살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서울 땅값은 폭등했겠죠. 폭등. 건축비가 올라가면은 땅값은 내려가는 방향이죠. 투자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면 건축 원가가 올라가서 신축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거 왜 투자를 하는가? 요런 이야기 하겠죠. 감가상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뜯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사 한마디로 개뻥입니다. 개뻥이고 제 개인적 전망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듯이 결국 기술은 발전합니다. 나중에 로봇하고 AI 조합으로 건축 비용이 초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로봇하고 AI 합쳐가지고 화학적 반응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더 친환경적이고 강도가 더 나오는 재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평당 건축비가 5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300층짜리 건물도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렇게 300층짜리 건물은 건설 원가가 엄청나게 비싼데 나중에는 평당 100만 원 정도로 건설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온다. 만약에 이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고 그때 확실하게 오르는 물건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초초초 역세권, 완전한 역세권 땅값만 무지막지하게 오를 겁니다. 위치가 정말 좋은 서울에서도 몇 군데 없는 그런 초초초 역세권 땅값은 엄청나게 오를 거고 그 자리에는 10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초초초 역세권 땅만 오르고 나머지는 아마 재미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중산층 이하 주거비는 소득의 5% 미만 수준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경기도 지역의 땅값이 거의 거저가 될 거고 거기다가 저렴한 건설 원가 들여가지고 300층짜리 건물 올려버리면 주거비 뭐 몇 푼이나 들겠습니까? 요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것은 요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 일반 아파트들은 주거용 아파트 초초초 역세권에 있을 리가 없죠. 주거용 아파트들은 조심하는 것이 맞다. 요렇게 봐도 맞고 저렇게 봐도 맞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